최근 시장 반등으로 좀 안심하셨을 텐데요. 근데 이 상승세, 이게 정말 계속될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저희가 공유해주신 자료들 바탕으로 오늘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초에 조정을 겪고 나서 시장이 꽤 강하게 반등했죠. 이게 진짜 V자 회복일까? 아니면 잠시 반등했다가 다시 하락할지. 그것도 아니면 한동안 옆으로 이렇게 쭉 갈지. 세 가지 시나리오를 역사적 데이터랑 같이 좀 분석을 해볼 텐데요. 특히 그 미국 가계의 한 60%가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면서요. 이걸 생각하면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 시나리오, 가장 희망적인 거죠. V자형 회복부터 한번 보죠. 코로나 팬데믹이나 금융위기 때처럼 시장이 빠르게 정고점을 회복하는 그런 그림인데요. 최근에 그 미중 관세이나 합의 소식 같은 게 이런 기대를 좀 더 키우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그 V자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죠.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그런 급격한 회복기, 예를 들어 코로나 때나 금융위기 직후를 딱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엄청난 유동성 공급, 그러니까 미 연준의 자산 매입이 뒷받침됐다는 거죠. 지금은 그때와 같은 그런 대규모 유동성 공급은 없다는 점, 이게 좀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강력한 회복을 이끌었던 핵심 동력 하나가 지금은 좀 빠져있는 셈이군요. 그렇죠. 물론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믿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좋은 기업 실적들 나오고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시장 예상을 막 뛰어넘는 성과를 보였고요. 여기에다가 달러 약세라든지 유가 하락, 그리고 이제 연준의 지난 금리 인하 효과가 시차를 두고 좀 나타나는 부분도 시장을 지지하는 요인입니다. 하지만 새로 부과된 관세가 이게 좀 문제죠. 협상 결과 보니까 미국이 중국의 평균 한 3.6%, 그리고 전 세계 평균으로는 3.4% 정도의 실효 관세를 부과하게 됐는데, 이게 규모가 약 2조 달러 정도 되는 교역에 영향을 주거든요. 2조 달러요? 꽤 크네요. 네네. 이게 추정치로는 미국 GDP를 약 1.5% 정도 위축시킬 수 있다, 이렇게 봐요. 금융위기 때 GDP 위축이 한 3% 정도였으니까 완전한 침체는 아니더라도 경제 둔화 압력은 상당한 거죠. 그래서 강력한 V자 회복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낮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 대규모 유동성도 없고 관세 부담까지 고려하면 V자 회복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럼 반대로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경우, 이전 저점 아래로 떨어지는 두 번째 시나리오, 추가 하락 가능성은 좀 어떤가요? 2008년이나 2001년처럼 반등 좀 하는 듯 하다가 더 크게 떨어지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 부분도 봐야죠. 실제로 2025년 1분기 미국 GDP가 마이너스를 기록했죠. 과거 2008년하고 2001년에도 보면 첫 마이너스 GDP 발표 후에 추가적으로 경제가 더 위축되면서 경기 침체가 왔고 시장은 50% 이상 하락했었습니다. 이 경험 때문에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료 보니까 그 마이너스 GDP가 나왔다고 항상 침체로 이어진 건 아니라고 하셨어요. 2011년이나 2014년, 작년 2022년에도 마이너스 GDP가 있었지만 침체는 피했다고요.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뭔가요? 바로 해고입니다. 데이터를 좀 자세히 뜯어보면요, 2001년하고 2008년에는 그 1분기 마이너스 GDP 발표랑 거의 동시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눈에 띄게 확 늘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실제로 사람들을 내보내기 시작했다는 신호죠. 하지만 침체 없이 지나간 2011년, 2014년, 2022년,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요, 마이너스 GDP에도 불구하고 실업 관련 지표들은 매우 안정적이에요. 아직까지는 대규모 해고 움직임은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GDP 숫자 자체보다도 고용시장에 진짜 충격이 오느냐, 이게 경기 침체를 가르는 핵심 지표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맞습니다. 물론 앞으로 관세 영향 같은 걸로 해고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침체 가능성이 커지겠지만 현재 나와 있는 데이터만으로는 아직 그 단계는 아니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네. 그러면 V자 반등 가능성은 낮고, 그렇다고 당장 깊은 침체 신호도 아직은 뚜렷하지 않다면 결국 남는 건 세 번째 시나리오네요. 시장이 당분간 좀 횡보하면서 방향을 찾아가는 그림.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나 2011년 유럽 부채위기 때처럼 말이죠. 네, 현재로서는 이 세 번째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시장이 이제 관세 같은 이런 부정적인 소식들을 소화하면서 등락을 좀 거듭하겠지만
경제 자체는 침체를 피하고 점진적으로 회복 경로를 찾아가는 거죠. 그 견조한 기업 실적하고 아직은 탄탄한 고용 시장이 경제의 어떤 방어막 역할을 해주는 그런 형국입니다. 즉, 관세나 GDP 위축 같은 부정적인 요인들, 그리고 좋은 실적, 안정된 고용, 약달러 같은 긍정적인 요인들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면서 시장이 균형점을 찾아가는, 뭐랄까 일종의 소화기간 또는 통합과정,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면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저희가 깊이 분석해 본 결과 현재 시장은 급격한 V자 반등이나 아니면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당분간 좀 횡보하면서 여러 요인들을 소화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물론 앞으로 발표될 실업률 같은 핵심 지표들을 계속 주시하면서 이 시나리오가 맞는지 검증해 나가야겠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이런 분석처럼 시장이 당분간 큰 방향성 없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면 이런 불확실성 혹은 통합의 기간 속에서 당신은 어떤 투자 전략이나 접근법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해 보시는 것도 꽤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